센트럴파크 입구입니다. 콜럼버스 서클이 있는 데고요. 여기에 지금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센트럴파크 맵을 달라고 하면 이런 맵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워낙 센트럴파크는 넓어서 이런 지도를 좀 받아서 가고 싶은 데를 이렇게 한두 군데 적어도 목표로 해서 가야 길을 헤매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몇 영화에 많이 등장했던 곳이라든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든지 뉴요커 흉내를 내기 위해서 잔디밭에서 돗자리 갖고 와서 피크닉을 즐기든지 하여간 맵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특히 요즘 같은 더운 여름날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를 들지 않고 막연하게 가다 보면 제대로 된 곳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워낙 넓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센트럴파크 산책부터 뉴욕 일정을 시작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갔을 때 지도 없이는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남쪽에 요 호수가 밑에 베데스다 요 테라스를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테라스 앤 파운틴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지를 못하고 그냥 쭉 콜럼버스 서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땀도 나고 그래서 시원한 곳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로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없을 때도 있을 거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할 때도 있을 거고요. 뉴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리를 쭉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여행이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박물관 하나나 미술관 같은 곳을 하나 정해서 가긴 합니다. 어제는 쿠퍼 휴잇, 원래 카네기가 살다가 1919년도에 카네기가 사망한 이후에 가족들이 거기서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1949년도까지 살다가 1949년도에 뉴욕시에 기증을 했죠, 집을. 그런 다음에 지금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인수가 돼서 그 뒤로는 이제 디자인 박물관으로 개조가 된 곳을 갔고요. 뉴욕이 입장료가 물가가 비싼 만큼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가 비쌉니다. 마감 무렵해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쿠퍼 휴잇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6시인데요. 마감 시간 1시간 전 오후 5시부터는 기부제 입장이라고 그래갖고 50센트 이상만 내면 입장권을 줍니다. 입장권을 주기 때문에 5시에 들어가서 1시간이면 정말 충분히 돌아보거든요. 3층짜리 건물인데 사실은 디자인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디자인에 관련된 건 잘 모르겠고 1908년 9년도 즈음에 아마 거의 맨하탄 최북단에서 가장 큰 저택으로 방이 64개나 있는 집을 지은 거고요. 중앙난방 당시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대저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지금 박물관으로 개조한 거라 그 당시에 재벌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정말 지금의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라고 그래야 될까? 삼성가라고 그럴까요? 현대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재벌 집이었죠. 재벌보다 더 부자죠, 사실은. 왜냐면 그 당시에 워낙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개발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철강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을 긁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철강왕, 강철왕, 카네기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고, 그 부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집을, 그것도 5번가에, 그렇게 지었다가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뉴욕시에 기증을 했고, 스미소니언 박물관 업체가 관리하는 지금은 디자인 박물관으로 바뀌었는데, 전시해 놓은 것에 대한 볼거리는 기억에 남는 게 좀 그렇고요. 1층에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 대부
미국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놓고 살았나를 좀 이렇게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인상 깊었고요. 2층, 3층은 이제 벌써 100년 이상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그동안의 변화를 겪었고, 그 박물관에 걸맞게 해놨죠. 그래서 넓게 튀어나와서 방을 다 이렇게 모두 없애고 박물관 분위기에 맞게 해놓은 그런 상태라서요. 지금은 그런 박물관에 맞게 해놨지만 1층은 아직도 옛날에 그 대부호 시절 상태의 분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재미와 침대도 접이식으로 해놨고 책상 뭐 이런 거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의 모습인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시간은 충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콜럼버스 서클이 있는 데에서 길을 잡고 직진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9번 에비뉴를 따라서 내려왔네요. 사실 뉴욕에서 9번 에비뉴 쪽 10번, 11번 쪽은 조금 그 번화도가 좀 떨어지고 여기에는 지하철 노선이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좀 발전의 정도가 사실은 지금 막 고층 빌딩이 57번 쪽에는 보이지만 그렇게 번화한 쪽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8번 에비뉴까지 보통 굉장히 번화하고요. 9번, 10번 쪽으로 가면서는 좀 이렇게 좀 발전한 모습이지는 않습니다. 7번이나 8번 쪽으로 저는 에비뉴 따라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곳으로 쭉 걸어가면서 브이로그를 찍을 거고요. 박물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쿠퍼 휴잇 그 카네기가 지어서 살던 그 집을 박물관으로 한 곳에 대한, 그래서 오후 5시부터는 기부제 입장이라 일불만 내고도 입장권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입장료가 오히려 22불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22불을 내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예외겠지만 박물관으로서 뭔가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기에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후 5시에 가서 기부대 입장으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돌아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제 기념품 샵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입구에서 나가서 뒤쪽으로 돌아가면 90번 쪽 그 스트릿으로 가면 그 정원 입장하는 곳이 있거든요. 정원을 뭐 대단하게 꾸며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정원도 하나 되게 이제 많이 추천되어지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호의 정원은 어떤가, 더군다나 5번가의 넓은 정원 빌려서 잠시 구경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박물관 투어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자연사 박물관 있죠.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은 워낙 규모가 커서 1시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나는 1시간만 볼 거다, 하루만 볼 거다 그러면 바로 맨 위층 4층으로 올라가서 공룡뼈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거기만 둘러보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뉴욕에 한 달 살게 한다 뭐 이러면 하루에 한 층씩만 보는 걸로, 갈 때마다 4층 봤으면 그 다음번에 갈 때는 3층 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뉴욕 한 달 살기 한다고 하는데 매번 그 야경 본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고 뭐 서밋 가고 뭐 워널드 빌딩 가서 맨날 쳐다보고 뭐 자유의 여신상 페리 타고 가고 매번 이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달 살기 또는 2달 살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일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 투어를 가성비 있게 이렇게 하루에 무리하지 않으면서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도 무료 입장에서 한 층씩만 보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저는 그냥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완전 한여름이기 때문에 16일인데요 아침 9시쯤 넘어 지금 10시인데 많이 더우네요. 여행이 8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향 감각이 헷갈리게 되는 게 뉴욕인 것 같습니다. 8번 에비뉴에서 7번 쪽으로 내려간다는 게 방향 감각을 잃어서
10번 10번 에비뉴 쪽으로 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여기가 10번 에비뉴인데요. 57번에서 지금 56번 스트리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벌써 10번 에비뉴만 해도 57 스트리트는 특히 빌리오네어 로우라고 해서 억만장자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10번 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허름하죠. 한산하죠. 6번 따라서 가려고 하다가 이제 10번 에비뉴를 조금만 한 블록만 더 걸어가서 9번, 8번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0번 에비뉴만 해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57 스트리트, 56 스트리트, 지금 보이는 55 스트리트, 여기만 해도 이렇게 한산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리입니다. 8번 에비뉴까지가 제일 번화하고요. 9번, 10번, 11번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는 한산해집니다. 여기가 그래도 센트럴파크 바로 남쪽이라 가장 번화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이드 쪽은 동쪽도 마찬가지고 이쪽 저쪽도, 네, 끝쪽으로는 한산합니다. 여기 완전 이 정도로 한산합니다. 지금 55번, 10번 에비뉴에서 9번 에비뉴 쪽으로 지금, 네, 걸어가는 중이고요. 거리가 아주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근데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걷기에는 이런 거리가 더 낫습니다. 뭐 번화한 도로는 뭐 거의 5분에 한 번씩 그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이크 켜고 녹음을 할 때 아마 듣는 분들은 엄청 시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네, 센트럴파크 아침에 산책을 하고 콜럼버스 서클 쪽으로 내려와서, 네, 맨하튼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었는데요. 에비뉴하고 스트릿을 방향 감각을 잃어서 헷갈리는 바람에 반대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8번 에비뉴에 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게, 네,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번 에비뉴, 10번 에비뉴 쪽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다시 틀어서 이제 9번 에비뉴, 이제 8번 에비뉴 이렇게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51번 스트릿입니다. 요 가다가 이제 좀 더우면 다리도 실 겸 시원한 데서 커피 한잔 하려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맨하탄 중에서도 이렇게 양쪽 끝 5번가를 중심으로 해서 메디슨 에비뉴, 파크 에비뉴, 렉싱턴 에비뉴, 뭐 3번 에비뉴까지 동쪽으로는 좀 번하고요. 이쪽 서쪽으로는 5번가를 중심으로 6번, 7번, 8번까지 8번 에비뉴까지 번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 10번, 11번으로 갈수록 이렇게 한산합니다. 여기서 이제 8번에서 9번 쪽으로 사이에 있는 51번 스트릿인데요. 굉장히 한산하죠. 물론 상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집들 자체도 되게 오래됐고 고층 빌딩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한산합니다. 번화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고, 요게 아침 한 10시 10분 20분 정도에 맨하탄 서쪽 그 지역 9번 에비뉴에서 8번 에비뉴 쪽으로 51번 스트리트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산한 편입니다. 8번 에비뉴부터 이제 조금 더 9번 쪽보다는 번화해지기 시작을 하죠. 맨하탄 내에는 노숙자 많습니다. 워낙 임대료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서, 물론 의지가 없는 거겠죠. 열심히 할 의지가 없고, 또 약간 정신이, 그런 제정신이 약간 아닌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직업을 갖고 돈벌이에 임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 노숙자 사람들 보면. 근데 젊은데도 약간 정신도 멀쩡한데 노숙자 생활을 한다 그러면 동정의 눈길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웬만큼 벌어갖고는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노숙할란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뉴욕인 것 같습니다. 뉴욕 여행은 뭐 막 번화하고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동영상 찍기보다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담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여기서 가면,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가면 타임스퀘어가 나오는데요. 타임스퀘어 내려가기 전에
여기 맥도날드에서 시원하게 해놓은 데서 다리도 좀 쉴 겸 커피 한잔 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은 한 편 봐야 될 건데 뭘 볼까 고민 중입니다. 맘마미아를 보니까 뮤지컬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요 맥도날드에서 한 10,000보 정도 걸은 것 같은데 일단 쉬었다 가겠습니다.